이제 목장길을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즐겨봅니다. 길 옆으로 편백과 소나무 숲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갑니다. 군데군데 턱 버티고 앉아있는 큰 바위들도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늠름하게 자라고 있는 큰 나무들이 숲길을 올라오는 날을 맞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면서 상쾌함을 더하게 됩니다. 몇백 미터 올라가면 도로가 90도 우측으로 휘어지면서 일명 너덜강이 도로 중앙을 관통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바위 덩어리들이 넓은 계곡을 따라 100m 가까운 너비로 흘러내려오는 바위돌강이 이곳의 너덜강입니다. 지금은 이 너덜강을 건너가는 완만한 경사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제초에는 길 내기 어려운 이 너덜강 지역을 피해서 목장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옛 도로가 올라갔던 코스입니다. 큰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돌들을 메꾸어서 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리게 되면 계곡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메꾸었던 작은 돌과 자갈, 흙들이 모조리 떠내려가 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되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사가 완만하게 시작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높은 언덕이 나타납니다. 곧바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경사가 엄청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막상 내놓고 차가 올라다니게 되었지만 비가 조금이라도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러워서 차가 도저히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뒤에서 밀고서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차가 내려올 때도 미끄러져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질까 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미끌리면서 위태로워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를 정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100m 가까운 너덜강을 건너가는 도로를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미리 일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까지도 작은 조각으로 떼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석공 두 사람이 드디어 농장에 왔습니다. 1970년 봄이었습니다. 부친의 고향 근방 산에서 나오는 온도를 깨어내던 석공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작업을 맡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 식사와 새참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어떻게 바위를 깨어내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정 수십 개를 준비하여 큰 바위의 어느 부분에 일렬로 구멍을 여러 개 쭉 뚫어갑니다.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야 하는 정이 계속 쪼아내다 보면 끝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대장간의 숯불에 구워내어 날카롭게 다시 다듬어내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도 10여 곳에 구멍을 내어 금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깨어내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에 놀랐습니다. 바위마다 다른 성질을 파악해내고 용이하게 갈라질 수 있는 급소 지점을 정확히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 경험 있는 석공들은 그 급소를 잘 알고 있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도 엄청나게 큰 바위를 금이 가게 만들었고 작은 조각으로 떨어뜨려 길을 열어주고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목장까지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목에는 크고 작은 너덜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너덜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바위를 깨어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석공들이 2년간 바위를 깨어내는 일을 해냈습니다. 1년 동안은 올라가는 길에 너덜강 바위를 깨는 일을 했으며 또 1년간은 목초지에 여기저기에 깔려진 크고 작은 바위들을 깨어내어 목초지 밖으로 옮겨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석공들의 꾸준한 힘으로 안전한 도로가 생겼으며 돌이 없이 넓고 평탄한 목초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애써 땀 흘려 노력한 결과 해발 500m 위에서 시원스러운 초원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며, 거저 값싸게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지내다 보면 엄청난 대자연의 힐링 에너지가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산속 생활을 몇 개월만 제대로 해내어도 그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일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속은 많은 공해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최고 휴양소이며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의 숲속에는 공기와 물, 햇빛이 너무도 깨끗하여 심신 건강에 필수적인 기본 요건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우리 몸을 침범하는 병균을 죽이거나 막아주는 고마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정신까지도 편안하게 안정시켜줍니다. 큰 나무들은 가지가 많기 때문에 풀이나 작은 나무보다도 피톤치드를 더 많이 발산하여 우리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며 우리 몸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해주게 됩니다. 숲속은 무공의 환경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생활로 약해진 우리 심신을 어루만져주는 자연의 병실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온갖 공해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자연 속의 1급 병실인 셈입니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특급 병실보다도 훨씬 나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암같이 어려운 공해병은 인류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여 엄청난 돈을 지불하더라도 완치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자연의 치유 에너지가 존재하는 숲속에서는 자연식과 운동을 잘 실천하기만 해도 완치가 가능해지는 생명의 문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톤치드의 기본 작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살균 작용입니다. 숲속의 공기는 병균과 먼지가 없어 청정합니다. 피톤치드로 충만된 숲속의 공기를 한껏 들어마시면 우리 몸속의 병균도 정화되기에 내 몸속의 피가 맑아집니다. 신진대사가 왕성해집니다. 피가 탁해지고 잘 돌지 못해 병이 생기는데 묵은 노폐물이 나가고 새것이 잘 들어오게 되면 식욕도 왕성해집니다. 산에 올라오면 밥맛이 좋아지고 살맛이 납니다. 산책과 심호흡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덧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혈액이 깨끗해지고 머리끝까지 잘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 한없이 도움을 주는 나무에 대한 이은상 씨의 시 나무와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어 숨 쉬고 뜻 있고 정도 있지요. 만지고 쓸어주면 춤을 추지만 때리고 꺾으면 눈물 흘리죠. 꽃 피고 잎 퍼져 향기 피우며 가지 줄기 뻗어서 그늘 지우면 온갖 새 모여들어 노래 부르고 사람들도 찾아와 쉬며 놀지요. 찬설이 눈보라 휘몰아쳐도 무서운 고난을 모두 이기고 나이테 두르며 크게 자라나 집집이 기둥 들보 되어 주지요. 나무와 사람들 서로 도우면 금수강산 좋은 나라 빛날 것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